제임스 본드가 돌아옵니다. 이언 플레밍의 스파이 소설을 원작으로 영화화한 작품, 영화사상 최고의 스파이 캐릭터이자 25번째 본드 영화 본드 25가 2020년 4월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25번째 007 시리즈 작품은 특히나 말이 많은데요. 오늘은 그 말 많은 이유와 본드 25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과 제작 배경 등을 설명해드릴게요. 본드 25는 제임스 본드의 25번째 이야기를 다뤘으며 2006년 007 카지노 로얄부터 퀀텀 오브 솔로스, 스카이폴, 스펙터까지 총 4편을 찍으며 그냥 제임스 본드 그 자체가 되어버린 다니엘 크레이그가 다시 한번 주인공을 맡았습니다. 사실 지난 작품 스펙터 이후 그는 세상은 바뀌어가고 있다, 성차별적이며 바람둥이인 제임스 본드도 변해야 한다, 더 이상 바람둥이 마초 캐릭터인 제임스 본드를 연기하기 힘들다 라고 하며 제임스 본드에서 물러난다고 했었고, 이에 제작사는 다니엘 크레이그를 끝없이 설득했지만 그는 본드를 연기하느니 차라리 손목을 자를 것이라고 했다네요. 이후 톰 히들스턴, 헨리 카빌, 이드리스 엘바, 데미안 루이스 혹은 여성 제임스 본드 등 많은 제임스 본드의 후보들이 거론되었으나 지난 2016년 9월 다니엘 크레이그가 다시 007 시리즈 2편에 출연을 협상 중이고 제작사 측도 아직 그를 대체할 만한 배우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이에 10월 뉴욕 코미콘에서 그는 나는 세상에서 최고의 직업을 갖고 있다, 그것을 그만둔다면 엄청난 것을 놓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네요. 태세전환이 그도 그럴 것이 사실 전작 스펙터와 스카이폴의 흥행 기록이 진짜 후덜덜했거든요. 스펙터 흥행 수익 8억 8천만 달러, 스카이폴 흥행 수익 약 11억 달러. 이번 작품을 마지막으로 다니엘 크레이그는 007 시리즈에서 물러난다고 발표했습니다. 본드 25는 두 차례나 개봉 연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 개봉 연기 이유는 감독 교체인데요. 트레인스포팅, 28일 후, 슬럼독 밀리어네어, 스티브 잡스 등으로 유명한 감독 데니 보일이 연출을 맡기로 확정되었으나 제작사와의 창작의 차이를 이유로 결국 프로젝트에서 하차하게 되었습니다. 해서 결국 2018년 10월부터 촬영을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무려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연되며 2019년 11월 개봉해서 2020년 2월 14일로 개봉일이 연기되었고, 이후 캐리 후쿠나가 감독으로 교체되었습니다. 이 캐리 후쿠나가 감독은 각본가이자 제작 등도 담당하면서 여러 작품들을 찍어내는 헛슬러인데 007 시리즈 역사상 첫 미국인 감독 연출을 맡게 되었습니다. 대표작으로 스티븐 킹 원작 소설인 그것의 시나리오 집필, HBO의 미드, 트루 디텍티브 총괄 제작자, 그리고 넷플릭스 영화사상 최초로 아카데미 시상식 후보가 된 영화 비스트 오브 노 네이션의 연출과 각본을 맡은 감독이기도 합니다. 후쿠나가 감독은 다니엘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본드이고 환상적인 이번 작품으로 정말 좋은 성적을 거두고 싶다며 생각을 밝혔는데요. 개인적으로 모든 영화 팬들을 열광하게 만들었던 스카이폴과 스펙터의 감독 샘 맨데스 감독의 뒤를 잘 이어갈 수 있을 법도 한 게 캐리 후쿠나가 감독은 워낙 헛슬러에 제가 봤던 그 감독 작품은 다 재밌게 봤던 터라서 기대해 볼만 합니다. 그렇게 2020년 2월에 드디어 본드 25를 볼 수 있겠다 싶었으나 영화 촬영 도중 다니엘 크레이그의 부상으로 개봉일이 다시 한번 연기됩니다. 다니엘 크레이그는 자메이카에서 촬영을 하다 발목을 다쳐 미국에서 엑스레이 검사를 받고 수술과 재활 치료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자메이카 로케이션의 막바지 촬영 중 전력 질주를 하는 장면에서 미끄러져 발목을 다쳤다고 하네요. 크레이그는 큰 통증을 호소했고 이에 자메이카 촬영을 모두 마치고 계획되어 있던 런던의 파인우드 스튜디오에서 진행되기로 했던 촬영은 모두 전면 취소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형은 68년생으로 올해 나이 50이 넘어간 참 대단한 형입니다. 우리 토명에 이어서 몸소 액션씬을 소화하는 배우로도 유명하죠. 이 부상으로 이번 작품의 악역으로 등장하는 보헤미안 랩소디의 주역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이 빛나는 라미 말렉과의 만남도 꼬여버려서 상황이 많이 안 좋아졌네요. 근데 이렇게 크레이그 형이 다친 건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본드 데뷔작 카지노 로얄 촬영 중에서는 2개의 치아가 부러졌고 퀀텀 오브 솔로스에선 손가락 끝이 잘리며 어깨 근육이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고요. 스펙터에서는 격투 장면 도중 무릎을 다치기도 했습니다. 띵작인 스카이폴에서는 부상 없이 넘어갔네요. 고난도 액션씬을 직접 소화하며 혼신을 다하는 다니엘 크레이그인데 지난 6월 30일 런던 웨스터민스터 촬영장에 그가 나타났고요. 원래 목발과 깁스를 한 상태에서 벗어나 잘 걷고 있는 모습이 발견됐습니다. 대신 미남 스턴트맨이 크레이그의 역할을 다해줄 것 같네요. 제발 더 이상의 개봉 연기는 없길 바랄 뿐입니다. 본드 25의 주된 스토리에 대한 몇 가지 내용들이 밝혀졌습니다. 바로 이 영화의 줄거리가 유전공학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며 영화 로케이션의 주가 되는 장소는 이번에 공개된 티저 예고편의 배경이 되는 자메이카일 것으로 보입니다. 프로듀서 바바라 브로콜리에 의하면 자메이카는 본드의 정신적인 고향이다 정도로 힌트를 줬는데요. 공개된 티저에서는 펠릭스로 등장하는 제프리 라이트, 자메이카의 시그니처 레게 음악이 등장합니다. 007 시리즈에서 이런 이국적인 장면들은 주로 초반부에 삽입되기도 했었는데 자메이카 전력질 출신에서 크레이그가 부상을 당했다고 하니 과연 자메이카 해변을 배경으로 본드의 어떤 씬들이 촬영되었는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번 본드 25의 캐스팅 배우 라인업 또한 최강을 보여줍니다. 보헤미안 랩소디로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수상한 라미 말렉이 메인 악역을 맡았고, 전편에 등장했던 매들리 스완 역의 레아 세이두, M 역의 랄프 파인즈, Q 역의 베니슈, 그리고 머니페이 역으로 등장하는 나오미 에리스, 노미 역의 린치, 팔로마 역의 아르마스, 다니엘 크레이그의 마지막 제임스 본드 영화답게 정말 빵빵한 캐스팅으로 보는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라미 말렉은 최근 7월 2일 미러지와의 인터뷰에서 본인에게 악역 출연 제의가 들어왔을 때 수락하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조건으로 특정 종교나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테러 행위를 하는 악역은 할 수 없다. 만약 그런 이유로 내가 후보가 됐다면 내 이름은 명단에서 빼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라미 말렉은 이집트 출신으로 이민자 부모에게서 자라기도 했으며 자신의 출신에 대해서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테러리스트로 소비되는 것에는 거부감을 나타낸 것으로 보였네요. 진짜 소신 있고 멋있는 배우라고 생각됩니다. 제임스 본드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오메가 시리즈이기도 합니다. 오메가는 007 시리즈의 공식적인 시계 브랜드로 초반 몇 편에서 롤렉스와 세이코가 등장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90년대 007 시리즈부터 기계식 시계가 부각되며 이후 007 시리즈의 모든 작품에서는 오메가 C마스터 시리즈가 등장하며 제임스 본드의 품격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후엔 오메가 한정판 007 스페셜 에디션까지 나오기도 했고요. 추가적인 PPL 브랜드로는 제임스 본드와의 20년 이상의 인연을 함께하는 하이네켄, 그리고 에스턴 마틴의 최초 순수 전기차인 라프트 E를 차기 제임스 본드 카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편 007 시리즈는 정말 미친듯이 잘 어울리고 멋있는 OST로도 유명합니다. 스카이폴에서는 아델이 스카이폴을 불러 큰 화제가 되었었고, 전작인 스펙터에서는 샘 스미스가 Writings on the Wall을 불러 007 시리즈 주제곡 사상 처음으로 영국 싱글 차트 1위에 오른 데 이어 골든글러브 주제곡상까지 거머쥐었습니다. 이번 본드 25의 OST는 누가 부를까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데, 이번 작품에서 다시 한번 아델이 주제곡을 부를 수도 있으며, 후보로 디즈니의 라이온 킹 OST 사운드 트랙에 참여한 비욘세 또한 계약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본드 25는 가제로 불리고 있는 이름이고 아직 그 제목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알려진 루머로는 본드 25가 세터 핸드라고 불릴 것이며, 이는 레이몬드 벤슨에 의해서 2001년 출간된 본드 소설 네버 드림 오브 다잉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하네요. 개봉은 2020년 4월 8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MGM이 미국 배급을 맡고 있고, 소니 픽처스가 배급권 계약이 만료되며 유니버셜 픽처스가 007 시리즈의 첫 전세계 배급을 맡게 되었습니다. 탈도 많고 말도 많은 이번 작품이지만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제임스 본드 그 자체가 되어버린 다니엘 크레이그의 마지막 본드이기도 하니 개봉하면 바로 극장으로 달려가겠습니다.